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12곳이나 돼서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 바로 서울 송파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네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시사 프로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앵커를 오래 하셨는데 인터뷰이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번 낯설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나름 또 즐거운 경험입니다. 네. 아니,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후보님을 직접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 당에서 이제 실무진들을 보내서 되게 정치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고,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출마 선언하신 뒤에 이제 지역 돌아보느라 바쁘실 텐데요. 예. 어떻게 방송인이 아닌 정치인에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그게 저도 좀 놀라운데요. 네. 주변 분들이 오히려 제 적성을 찾은 것 같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예,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러면서 예. 굉장히 스스로 즐겁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뭐 언론인으로서 제가 그 뉴스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네. 거리에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서 손잡고 눈 맞추고 하면서 제가 행복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주민들이 후보님 만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힘내라고들 많이 해주시고요.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니까. 많으세요. 뉴스를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도전한 걸 모르는 분들은 간혹 계셨지만, 예. 대부분은, 배현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뭐 고생했지, 뭐 이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같이 힘내자는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아니,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요, 강남 3구인 송파에서도 재건축이 큰 이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요즘 뭐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특히나 저희도 이 송파구 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저희 5단지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집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면 이 재건축을 어렵게 해놨거든요. 예, 이 점에 관해서 주민들께서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 그렇게 열심히 월급 모아서 산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도 없느냐, 이걸 왜 규제하느냐라고 납득을 못하고 계시고, 또 이런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막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면 어떡하느냐라는 불안감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살던 뭐 그 수십 년간 살던 보금자리를 팔고 떠나야 하나 뭐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이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형평성에 맞을까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위헌 요소,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사유재산 침해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또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취지가 그 초과이익으로 얻게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나중에 거둬들일 거다라고 약간 경고성의 이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신혼 때부터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고 여기 살다 보니 집값이 올랐고 또 이 재건축할 시기가 돼서 좀 더 깨끗한 집, 뭐 여름 겨울에 덥고 춥고 녹물 나오고 주차장 부족해서 항상 고생하고 이런 일 없이 그저 쾌적하게 살고 싶은 바람일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집을 고쳐 짓는 것에 대해서 초과 이익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집의 주인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예.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오히려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파을 재보선 출마자들이 쟁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 복심을 자처하는 최재성 후보가,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가 출마 선언을 했고, 손학규 네. 전 고문 전략공천 변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막 입문하신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가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알기로 손학규 전 고문께서는 뜻이 없다고 밝히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네. 나머지 그 두 분의 정치 경력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애초에 뭐 형세를 쉽게 보고 이곳에 왔던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꽃길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 저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누구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신인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래서 기존 정치라고 하면 우리가 뭐 불신, 구태 이런 단어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네. 제가 정치적으로 아직은 뭐 흰 도화지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서 그 듣는 목소리, 그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듣고 많이 정치적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네. 저한테 가장 큰 스승인 이 현장의 주민들에게서 배워서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 예. 과거 뭐 생각했던 이런 구태 정치가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정치, 생활에 밀착한 가까운 정치를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또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를 8년 넘게 했잖아요. 네. 예, 공영방송 메인 앵커로서 이렇게 뉴스를 하면서 거의 365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 이슈를 이끌어가는지를 늘 들여다봤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바람, 염원 같은 것도 누구보다도 빨리 간파하고 빨리 들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송파의 목소리 또 앞으로 더 크게는 국민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일하신 MBC에서 퇴사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예, 그거는 이제 주장이라기보다 팩트죠.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께서 네. 인터뷰를 통해서 배현진은 다시는 뉴스 출연이 못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제 본업이 마이크를 잡는 일이고, 제가 주로 이제 앵커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 본업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뉴스를 못한다. 이거는 명백한 블랙리스트인 거죠. 노조 파업에 이제 반대하고 노조에서 탈퇴한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뭐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공격도 당하고 예. 회사 안에서도 뭐 이른바 뭐 왕따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네. 또 최근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뜻을 했던 동료 선후배들도 선배들도 이렇게 줄줄 좀 해고를 당한 일이 있어요. 네. 최대현 아나운서 권지호 기자가 그렇게 됐죠? 예, 그 전에 현원섭 기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 해고시키기 전에 일단 감사라는 명목으로 직원 동의도 없이 회사에서 개인 이메일을 무단으로 들여다본 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일련의 것들이 과연 정의로운 건지, 저와 또 그 해고된 이메일을 열람당한 그 수십 명의 동료들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런 일이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MBC에서는요,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한 배우 후보가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의 공정성이라는 게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오롯이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제가 파업에 복귀하면서 이거 파업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제가 100일이나 뉴스를 비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비판받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저는 다시 뉴스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시청자들만 되게 엄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 판단은 맡겼습니다.
뉴스에 그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었던 저희 그 나머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께서 제가 뉴스의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는 정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떤 형평성이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는 뉴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너무 뉴스 잘 봤다. 뉴스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는 방송 탄압이 없었다고 하셨던데요. 박근혜 정부를 두둔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그 질문하신 것 자체가 약간 편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네. 제가 일하는 8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뉴스를 하면서 예. 앵커 멘트를 작성하면 하루 종일 이제 기자들과 상의를 하면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또 오늘 어떻게 제가 보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젊은 여성 앵커였든 아니면은 차후에 이제 경력이 쌓인 앵커였던 그 과정 중에 누구도 제게 그 앵커 편집권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는 어떤 탄압을 받거나 압박을 받으면서 일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왜곡하지 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제 또 선대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해나 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셨던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잘 아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수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온오프라인상에 많이 떠돌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뉴스 앵커로 일할 때는 제 개인에 관한 그 신상에 관한 변명, 해명 때문에 뉴스가 우스워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인내했습니다, 그냥.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제가 선거 후보자로서 뛰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 선거 후보자가 된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거든요. 저희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예. 이것은 저를 지지해 주시거나 저를 앞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다수의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제 개인으로서도 이제는 어떤 제 부모님에 대한 뭐 욕설이나 아니면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하는 어떤 성희롱성 발언들 네.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대위 차원에서 네. 허위 사실과 음해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그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 민망한 내용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게시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건전한 생각을 가진 또 많은 분들께서 비판해 주시고 또 혹여나 재미나 잘 몰라서 글을 게시하셨던 분들도 네. 차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결과 상관없이 정치 계속 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미 발을 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 드렸던 약속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12곳이나 돼서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 바로 서울 송파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네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시사 프로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앵커를 오래 하셨는데 인터뷰이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번 낯설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나름 또 즐거운 경험입니다. 네. 아니,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후보님을 직접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 당에서 이제 실무진들을 보내서 되게 예. 정치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고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출마 선언하신 뒤에 이제 지역 돌아보느라 바쁘실 텐데요. 예. 어떻게 방송인이 아닌 정치인에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그게 좀 더 깨끗한 집, 뭐 여름, 겨울에 덥고 춥고 녹물 나오고 주차장 부족해서 항상 고생하고 이런 일 없이 예. 그저 쾌적하게 살고 싶은 바람일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집을 고쳐 짓는 것에 대해서 초과 이익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네. 다른 지역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집의 주인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예.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오히려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파을 재보선 출마자들이 쟁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 복심을 자처하는 최재성 후보가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가 출마 선언을 했고 손학규 네. 전 고문 전략공천 변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막 입문하신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가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 송파구 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저희 5단지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세요. 예,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 3월에 이제 국토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집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면 이 재건축을 어렵게 해놨거든요. 예. 이 점에 관해서 주민들께서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 그렇게 열심히 월급 모아서 산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도 없느냐 예. 이걸 왜 규제하느냐라고 납득을 못하고 계시고 또 이런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네. 그 이후에 막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면 어떡하느냐라는 불안감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살던 그 수십 년간 살던 보금자리를 팔고 떠나야 하나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요. 예. 또 저는 이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이런 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형평성에 맞을까 하는 의문이 네. 근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위헌 요소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예. 또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취지가 그 초과 이익으로 얻게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예.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나중에 거둬들일 거다라고 약간 경고성의 이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신혼 때부터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고 여기 살다 보니 집값이 올랐고 네. 또 이 재건축할 시기가 돼서 저도 좀 놀라운데요. 네. 주변 분들이 오히려 제 적성을 찾은 것 같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예,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러면서 예. 굉장히 스스로 즐겁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언론인으로서 제가 그 뉴스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는데 네. 거리에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서 손잡고 눈 맞추고 하면서 제가 행복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주민들이 후보님 만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힘내라고들 많이 해주시고요.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니까. 많으세요. 뉴스를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도전한 걸 모르는 분들은 간혹 계셨지만 예. 대부분은 배현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고생했지 이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예. 잘해보자고 같이 힘내자는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아니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요. 강남 3구인 송파에서도 재건축이 큰 이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요즘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특히나